지금 박규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박기란입니다. 네. 파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먼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파업을 이제 몇 시간 안 놔두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도 정부나 국회 쪽에서 이렇다 할 이 파업을 없이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한 이렇다 할 제스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계속 강경 대응하겠다. 화물연대 요구가 정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화물연대를 좀 협박하는 발언들만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오늘 0시를 기해서 좀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 운임제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이름을 딱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화물차라는 게 사실 그동안 굉장히 저운임으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생계를 꾸리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 화물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은 물론이고 15시간, 16시간씩 과로 장시간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과적이나 과속을 그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는 그런 결과로 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는 이제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한 소득,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과로나 과적, 과속 없이 좀 안전하게 일하면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 이걸 통해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로의 안전까지도 우리가 보장하자. 이런 맥락에서 좀 제도가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구교훈 교수와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실제 이 3년 정도 일몰제로 시행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노동 시간과 과적이 줄었느냐를 놓고 이제 정부가 좀 의견이 있다고요? 네, 정부와 좀 최근에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의 주장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이 시행이 효과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보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경대학교 백두주 박사가 연구한 이 효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도 사실 자체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 연구 결과에서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과적이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희 연구가 아니라 이제 국토부 용역 결과만을 따져봐도 컨테이너는 한 5.3% 정도, 시멘트는 11.3%까지 노동시간이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사고나 졸음운전에서 핵심은 하루 12시간 이상씩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장시간 노동이 한국교통연구원 그 국토부 용역 연구에서도 컨테이너의 경우에 기존 한 29% 되던 게 1.4%까지 거의 이제 없어지는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시멘트의 경우에도 50% 정도의 화물 노동자들이 매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던 게 지금 27%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네. 국토부 연구 결과도 노동시간이 줄고 있다, 위험이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읽어봤을 때도 이런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 추적 연구하면서 이 결과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도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런 결과들을 누락시키고 마치 안전 효과가 전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들었는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3년 그럼 더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네네.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이 3년 일몰제라는 게 네. 그냥 기한만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제도의 안착률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좀 문제적인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화주나 운송사 입장에서는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이게 한 3년 정도만 참으면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화주나 운송사들에서 제도를 좀 위반하거나 꼼수나 편법을 쓰지 이 제도에 맞춰서 운송료를 올리고 다른 방식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 일몰제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몰제가 비단 3년 후에 끝나서 문제라기보다는 이 안전운임이 현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제도로 기능하고 사고율을 낮추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좀 폐지가 돼서 이 제도가 영구히 간다는 걸 시장에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제도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물류산업 내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몰제 때문에. 근데 이게 3년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갈등을 뭐 지연시키고 연기시키는 것뿐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우리 화물운송 시장이 또다시 이런 갈등과 좀 혼란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안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안전운임 제도를 쭉 지속하고 이제 일몰제를 폐지해서 현장에서 제도 안착률도 높이고 좀 이후에 갈등 없이 화물운송 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로 좀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화물연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일몰제라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안전운임제가 좀 더 많은 품목으로 넓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그 두 가지 중에 뭐 우위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가 지속되는 게 중요한 국면이기도 하지만 네. 또 지금 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게 전체 화물 자동차의 6%밖에는 안 됩니다. 음. 근데 이번 그 유가 폭등 국면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사실 화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지금 한국에는 안전운임제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기본권 같은 것도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고 유가 폭등처럼 급격한 이제 원가들의 증가가 있었을 때도 그걸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된 게 용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화물운송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이 불안정성을 낮추고 사회적 안전망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가 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화물연대 주장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0시까지. 네네. 어떤 합의를 하면 이 파업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저희 요구안은 사실 그 6월 달부터 좀 한결같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몰제를 이제 올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일몰 기한이 빠르게 일몰제를 폐지해서 이 제도를 이제 좀 지속하고 영속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차종 전품목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지금 국회 5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선 확대를 하고 나머지를 좀 시행령을 확대하는 방안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거 역시도 조속히 처리해서 품목이 확대되고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 그 어제자로 국민의힘에서 제도를 개혁하고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이나 다름없는 개혁안이 또 입법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개혁안을 철회하는 거, 폐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요구하면서 이제 파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규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